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경제력을 앞세워서 동남아 지역의 위안부 조사를 막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의 외교 문서를 보고 알아낸 건데요. 예.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동남아 피해 여성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일부러 회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면담 조사를 될 수 있는 한 피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한반도의 여성들만 강제 동원한 쪽으로 문제를 좁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에서 오는 원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한테는 위안부 강제 동원 때 한 번, 그리고 피해 조사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 당한 셈이고요. 자기네 나라 정부한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당시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병사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태도였는데 뒤로는 이렇게 일본이 주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담화가 바로 그 조사 후에 나왔었는데요. 동남아 여성들의 피해가 빠진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고노담화가 나왔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현 아베 정부는 그런 고노담화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도 동영상을 일본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해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만간 대외 홍보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11개 언어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할 건데요. 이거는 중국과 한국이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북방 4개 섬에 대한 동영상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변 국가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일본 쪽에서 한국이 너무 세게 나온다, 이런 볼멘 소리가 있다는 기사들이 많은 걸 보면은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한테는 약간 좀 한국하고는 다르게 손을 내미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카쿠 동영상 사이트 같은 거를 보듯이 중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보입니다. 한편으로 요즘에 한국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독도 동영상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베 정권은 독도 문제라든지 또 역사 문제, 이런 데에서 전혀 물러날 기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관계 복원론이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본 의원연맹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교류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풀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외교안보 수석도 아니고 정무수석이 왜 나서는지 여러모로 좀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 일본 쪽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세게 나온다,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북 창업자죠, 저커버그. 이웃집 4채를 사들였어요. 저커버그는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저커버그의 집 옆에다가 호화주택을 지으면서 여기는 저커버그의 옆집이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웃집 4채를 사들였습니다.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는데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해서 줬고 시세보다 많이 쳐줘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제잡지 포브스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설정 방식, 이런 것들을 써서 이용자들을 화나게 했었는데 저커버그가 자기의 사생활만큼은 끔찍하게 챙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문 닫았던 국립공원 일부가 문을 연다고요?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셧다운으로 관광객들이 안 오면서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일단 문을 여는 국립공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대신해서 주정부가 국립공원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뉴욕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립공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결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늘리는 협상, 이거는 아직까지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하원이 대립하는 양상인데 상원이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 이런 것들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M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현재 상하원 의원 전원을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응답이 무려 60%나 나왔습니다. 네. 자, 말랄라라는 파키스탄 소녀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요즘 미국에서 말랄라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16살 소녀가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근거지가 있는 스왓 계곡 출신인데요. 이슬람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작년에 탈레반한테 총을 맞았는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후에 가족 전체가 영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말랄라가 탈레반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스왓 계곡에서 벌이고 있는 무인 공격기, 드론 작전이 민간인을 많이 죽이면서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반미 감정을 가지고 테러를 하게 된다. 이런 말도 아주 당차게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딸 같은 소녀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큰딸이 말랄라하고 1살 차이니까 정말로 딸 같은 소녀한테 전국을 찔렸습니다. 말랄라는 기본적으로 탈레반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서 미국의 대탈레반 작전의 정당성을 주는 쪽으로 미국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말랄라의 말은 탈레반도 나쁘지만 탈레반이 활개치는 토양은 미국이 제공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노벨상 발표하는 날 백악관에 초청된 것을 보면 백악관이 두 노벨상 수상자의 만남 이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못 받은 소년한테 강의를 듣는 장면만 연출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케리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케리 장관이 지난 3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협상에 나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토요일에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모든 고립 압살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재를 다 풀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 개선, 그리고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주장,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날강도 주장이라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케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부했다고 쓴 언론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 거부했다기보다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성명이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것은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자꾸 앞세우는 거는 북한의 과거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협상보다는 교착이나 갈등 이런 걸로 갈 때 나타났던 모습이라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케리 장관의 모양이 조금 빠지게 됐는데요. 발언 당시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직속 책임자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이번에 북한마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면서 입지가 더 궁색해지게 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초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던 보스워스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제 조건을 걸지 말고 대화부터 하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보스워스나 케리 이런 대화파들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